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상담 전화, 주상전화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오늘 장도 정말 좋았고요. 코스피가 또 연고점을 경신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깜짝 실적을 내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왔고요. 양대 지수는 빨간불로 잘 마감이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LG전자도 2분기 잠정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2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종목 고민이 있으신 분들도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까지 열려 있고요. 전화번호는 02-2000-4919번입니다. 네, 이쪽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금요일 함께할 두 분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이 시간은 이주호 본부장 그리고 이청원 PB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시장 이야기부터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시장 이제 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본부장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그래도 양대지수 정말 강하게 상승해줬고 오늘 코스피에서만 외국인이 1조 3천억 원, 기관도 1조 2천억 원 넘게 정말 역대급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다음 주 시장까지 좀 이런 수급 상황 계속될 수 있을까요? 네, 뭐 다음 주에도 좋은 흐름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요즘에 시장 트렌드가 한번 이렇게 추세를 타면요, 이게 진짜로 계속 추세를 타고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원래 예상치가 앞자리 수가 8이었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9가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오늘 10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흐름이 지금 다음 주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음 주에 좀 특이한 사항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 AI 전력기기 관련된 ETF가 7월 9일 날 상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오늘 고용 지표도 있습니다만 네. 결국에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될 부분은 이거 같아요. 만약에 지금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둔화할 것이라고 대부분 다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깜짝 잘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조금 후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는 있지만 그래도 다음 주 시장은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중심에 지금 삼성전자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리고 그 외에 반도체 섹터들 대부분 종목군들 상승세가 나와주면서 이런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 시장은 긍정적인 말씀을 좀 전해주셨고요. 다만 또 최근에 시장이 약간은 좀 흔들렸었어가지고 이렇게 시장이 잘 가도 그럼 다음 주에는 차익 실현 나오지 않을까 좀 걱정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 PB님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다음 주 시장 뭐 좋을까요? 네, 저는 역시나 좋게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의 상승을 견인했던 것은 역시나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넓게 보면 반도체입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결국에는 반도체가 가야 한다라고 하는 걸 또 한 번 보여준 게 오늘의 시장이 아니었나 그리 보여지고요. 지난 시기 올해 같은 경우 유독 우리의 코스피와 코스닥은 좋지 않았습니다. 외생 변수라고 할 수 있는 미증시의 흐름은 그리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른 수혜를 받지 못하다가 드디어 삼성전자가 이렇게 실적을 보이니까 야, 그동안 어려웠던 부분이 이제 해소가 되는구나라고 하는 측면에서 외국인들이 지금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참고로 외국인들의 순매수는 올해 지금 역대 최대치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전히 시장은 상승을 할 수 있을 만한 힘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올 하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더 커졌습니다. 기조에 있는 건 트럼프와 바이든의 대선이었는데요. 트럼프 쪽으로 지금 무게가 조금씩 실리다 보니까 시장 신화적인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아마도 9월과 12월 두 번에 걸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다면 그것 또한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길 바라겠고요. 시장은 당분간 크게 악재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코스피 이제 2850포인트 넘어갔으니까 2900포인트 그리고 3000포인트까지도 우리가 기대를 해보면서 시장은 계속 긍정적으로 바라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반기 부디 3,000포인트 뛰어넘을 수 있기를 네. 저희가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분의 탑픽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본부장님께서 아까 전에 AI ETF 출시 주목해보자라고 하셨는데 다음 주에 우리 시장도 뭐 관련해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코덱스 미국 AI 전력 핵심 인프라 ETF인데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그 관련주들 ETF 구성된 상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뭐 이런 ETF가 생기다 보면은 사람들의 관심 이런 것들이 집중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좀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전력기기 관련주들이 좀 쉬어갔습니다. 사실 쉬어갔기 때문에 한번 쉬면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도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를 계기를 통해서 수급이 한 번 더 들어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관심을 가질 종목은 LS 일렉트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이 전력기기 쪽, 그러니까 송전 관련된 원래 대장은 이제 HD 현대 쪽이고 그다음에 호성중공업이 원래 대장 역할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3대장으로 지금 많이 올라왔는데요. 저는 이제 송전 말고 이제 배전 쪽을 좀 관심을 갖고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송전보다 배전 시장이 큽니다. 배전을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에너지를 만들어 가지고 보내는 과정 속에 송전은 이제 그런 변압 발전소까지에서부터 온다고 한다면 그 분배해주는 실제로 공장이라던가 가정에 분배해주는 배전 그런 사업이 저는 더 시장 규모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주목하자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LS 일렉트릭이 배전반 쪽으로는 국내 1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지금 배전 시스템 솔루션에 대한 그런 자신감 그리고 LS 일렉트릭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분전이라던가 배전 쪽 관련해서 시장 규모도 크고 앞으로 이로 인해서 성장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공장 증설이라던가 그다음에 기업 관련된 기업 인수와 관련된 그런 모멘텀까지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부터 정말 본격적으로 실적이 잘 나오면서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 주 쉬어갖고 사실 이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6월 달 한 달 동안 좀 거의 횡보하면서 좀 네. 쉬어가는 흐름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 이후에 6월 달, 7월 달 조금씩 쉬어가고 있지만 여기서 이 가격대, 그러니까 20만 원 부근, 지금 솔직히 이 가격대만 지켜줄 수만 있다고 한다면요. 저는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뭐 다음 주 월요일 한번 공략해 보시면 좋겠고요. 저의 목표가는 일단 24만 원 제시해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조금 뭐 타이트하게 잡아서 18만 원 정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목할 만한 종목으로 LS 일렉트릭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24만 원 정도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PB님의 관심주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앞서서 뭐 반도체 그리고 삼성전자 쪽 종목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삼성 쪽 밸류체인 그런 종목들을 봐야 될까요? 그냥 삼성전자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유가 삼성전자가 그동안 응축되어 있던 힘이 지금 다 터진 거죠. 그리고 나서 52주 신고가가 나왔는데요. 뭐 매출액이나 영업이익과 관련된 부분은 오늘 너무나 많이 들었을 거기 때문에 잠시 배제하고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 첫 번째로는 역시 이 환율이라고 하는 부분에 따른 수혜를 추가적으로 더 얻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묻는다면 저는 그리 될 거라고 봅니다. 코로나19가 터지기 전까지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 기준 평균적인 수준은 1,200원대 정도였는데 코로나19가 터진 이후로 이게 완전히 올라갑니다. 1,330원, 1,350원 정도. 그리고 나서 올 하반기 들어서 미국이 설령 금리 인하를 한다 하더라도 경제 성장률을 1.5% 혹은 1.6% 예전에 비해 낮다 할지라도 규모 자체가 원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강달러 기조가 당장 꺾일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출 데이터가 역시 나아지고 있는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쉽게 내려가지 않는다는 점은 당분간 반도체 업종에 있는 많은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환율에 대한 수혜를 역시나 얻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고요. 스마트폰 판매량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애플이 1위였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다시 한번 세계 1위 자리를 우선은 가지고 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혜도 우리가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마지막은 역시나 DS 부문. 참고로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DS 부문에서의 실적은 1조 9천억 원 정도였습니다. 2분기도 보수적으로 잡으면 대략 3조, 잘 잡으면 5조 정도였는데 오늘 나온 건 6조 1천억 원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월등히 지금 나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 레거시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대두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가운데 D램과 낸드의 판가는 계속해서 인상이 되고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목표는 이제 내년을 보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다시 한번 50조를 회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전망은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과 같은 추세면 적어도 지난해보다는 월등히 나은 수준의 실적을 보일 것으로 보여지고 분기가 3분기, 4분기 지나는 가운데 영업이익이 더 큰 폭으로 개선이 된다면 역시 50조까지도 저는 회복은 될 수 있다. 그리 보여집니다. 그 모든 것을 감안한다면
삼성전자는 지금 구간이 고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앞으로 있을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과 우호적인 시장, 기타 경영 환경 등을 고려했을 때 역시나 추가적인 상승에 우리가 무게를 두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고요. HBM은 이제 출발입니다. 그게 반영이 사실 안 됐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주가는 역시 더 높은 수준에 머무를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대략 95,000원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계속 가지고 갈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손절은 사실상 크게 의미가 없는 종목이니까 시간만 두고 여러분들이 계속 접근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무려 3년 6개월 만에 오늘 또 최고가를 돌파했습니다. 네. 3년 전 가격이 96,800원이었는데요. 피비님께서는 목표 주가 95,000원으로 세워주셨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지금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접수받고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 문자 번호 이용하시면 되고요. 유튜브 창도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저희 종목 상담으로 바로 돌아오도록 할게요.